고국권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함성을 토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말굽에 밟힌 흙먼지가 허공을 가득 채웠고 고구려의 깃발이 우렁찬 함성 속에서 거세게 휘날렸다. 계마무사는 고구려 역대 전장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병대로 이름나 있었다. 철제 마갑으로 말까지 보호하고 질주하는 속도와 충격력으로 적의 전열을 쉽게 분쇄했다. 이번 출정에서 그들은 고국권왕의 명을 받들어 연나라를 철저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마무사 돌격 준비. 연나라 놈들에게 고구려의 분노를 각인시켜라. 장수들의 고함에 계마무사들은 긴창과 검을 점검했고 서슬퍼런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왕의 분노를 대신하여 적을 멸하리라. 한편 연나라의 수도는 이미 내분으로 약해진 상태였다. 관리들은 포악했고 황실 내부는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다. 요선은 백제에게 빼앗긴 뒤 상실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고국권왕은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의 분노가 가장 큰 추진력이 되었다. 선왕의 묘를 뒤엎어 태후와 왕후를 능욕한 그들, 이번에 확실히 결판을 내리라. 전진사신은 고국 원왕 곁을 지키며 불시에 일어날 전투 상황에 대비했다. 전진과 고구려가 손을 잡는다면 서방과 북방이 힘을 합쳐 동방의 연나라를 쉽게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북연과 고국원왕의 공통된 목표, 즉 연나라 타도가 둘을 강력히 묶어주고 있었다. 사신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곧 연나라가 두렵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질러온 만행의 대가를 치를 날이 다가온다. 출정 전날 밤 국내성의 중앙광장에서는 고국원 왕이 정예군의 장수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계마무사의 우두머리 장수, 전투 경험이 풍부한 노장들, 그리고 작전 지도를 들고 있는 전진사신까지 모두 모였다. 왕이시여, 내일 새벽에 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나라가 대비를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강행군을 펼치는 것입니다. 고국원왕은 기쁘다는 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좋다. 모조리 박살 내겠다. 연나라가 우리에게 빚진 치욕을 돌아가며 깨닫게 해주마. 병사들은 함성을 올렸고 불길이 걸린 횃불이 밤하늘을 적셨다. 고국원왕은 결정적 복수의 기회를 눈앞에 뒀다고 확신했다. 새벽 고구려 군대가 북문을 열고 나섰다. 무수한 말발굽이 지축을 울리고 계마무사의 깃발이 춤을 추듯 흔들렸다. 고국원왕은 말굽비를 단단히 잡으며 고개를 들어 전방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굳센 목소리로 선언했다. 연나라, 이번엔 너희가 고구려의 분노를 직면할 차례다. 선왕의 무덤을 더럽힌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뒤이어 고구려의 깃발들이 일제히 올라갔다. 전진사신이 뒤를 지키며 왕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금의 고국권왕은 과거 백제에게 패해 억눌려 있던 분노를 이번 연나라 전투에서 분명히 폭발시킬 것이다. 그렇게 고국권왕이 이끄는 계마무사와 고구려의 대군은 바람처럼 연나라를 향해 움직였다. 대지 위에 길게 늘어선 행렬은 영락없는 검은 파도였고 그 선두에서 고국권왕의 눈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가자, 연나라를 파멸시키자. 고구려군은 고국권왕의 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계마무사로 이루어진 정예부대가 진군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검과 갑옷은 싸움에 굶주린 야수처럼 반짝였다. 게마무사는 고구려의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은 누구보다 용맹하며 강력했고 전장을 휩쓰는 그들의 기세는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할 정도로 무자비했다. 고구건왕은 게마무사의 선봉에 서서 말을 몰았다. 그의 눈앞에는 연나라의 국경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놈들의 심장을 꿰뚫어 고구려의 진정한 위엄을 보여주겠다. 왕의 목소리는 정운에 울려 퍼졌고 게마무사들은 그를 따라 질주했다. 고구려군이 연나라의 국경을 넘자 연나라의 수비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들은 고구려군의 맹렬한 돌격에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고국건왕의 기세에 압도당한 연나라의 수비병들은 놀란 토끼처럼 도망치기 바빴다. 밀어붙여라.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고국건왕이 칼을 높이 들며 소리치자 게마무사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맹렬히 돌진했다. 그들의 창과 칼끝이 번개처럼 움직일 때마다 연나라 병사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전장은 곧 연나라 병사들의 시체와 부서진 방패, 무너진 깃발로 뒤덮였다. 연나라의 수도 업성. 고구려군은 이곳을 완전히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했다. 업성은 높은 성벽과 두터운 방어선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의 연나라는 예전의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 백제와의 전투로 황실과 관리들이 부패하고 나약해진 연나라는 고구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고구건왕은 업성의 성문을 가리키며 포효했다. 이 성문을 부셔라. 연나라의 왕 모용이를 포로로 잡아 내가 그의 목을 베겠다. 삼조고 전사여, 적의 성을 돌파하라. 성문을 돌파한 고구건왕은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앞장서서 말을 내달렸다. 그의 주변으로는 게마무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따라붙었고 연나라 군사들은 그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좀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왕의 눈빛은 이미 전장의 열기에 달아올라 광채를 띠고 있었고 그의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을 압도했다. 고구건왕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적의 무리를 향해 질주했다. 칼을 내리치자마자 그 앞을 가로막던 연나라 병사는 일격에 쓰러져 나갔다. 이어 그는 높은 기세를 타고 칼을 옆으로 휘둘러 또 다른 적의 갑옷을 갈랐다. 칼 끝에는 번쩍이는 강철광이 맺혀 있었고 칼날에 피가 튀겨져 붉은 궤적을 그렸다. 마치 피어오르는 번개처럼 그의 모든 동작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길을 열어라. 고구려의 왕이 행차하신다. 게마무사들 중 한 명이 포효하자 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군의 사기는 더욱 치솟았다. 방패벽을 세우며 밀집 진영으로 들어서려는 연나라 병사들을 향해 고구려군은 맹렬한 돌격을 퍼부었다. 고구건왕이 가장 앞에서 적을 베어 넘기자 뒤따르는 고구려 군사들은 왕의 과감하고 날카로운 검격을 본받아 연나라의 방패와 창을 제압해 나갔다. 왕이 직접 보여주는 살벌한 기백은 연나라 군사들의 정신을 짓눌렀다. 그들은 이미 고구건왕의 명성에 질려 있었고 실제로 마주한 그의 강력한 전투 능력에 겁을 잔뜩 먹은 채 점차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고구건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깊숙이 적진으로 파고들었다. 말이 날아오를 듯 달리는 도중에도 창끝과 화살이 왕의 갑옷을 노렸지만 왕은 물 흐르듯
허리를 숙이고 칼을 뻗어 방역했다. 피가 튀고 이어진 비명소리에 연나라 진영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모용이는 어디 있느냐? 왕의 목소리가 성내를 울리자 연나라 병사들은 칼과 창을 쥐고도 몸이 떨려 주저앉았다. 그들의 왕이 가까이서 이를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다. 고국원왕은 적병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며 간혹 궁지에 몰려있는 민간인들을 보아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직 목적은 하나, 연나라의 군주 모용이를 처단하고 이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것이었다. 왕궁으로 향하는 도중 연나라의 근위병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갑옷을 빛내며 무리를 이루어 달려드는 적병들은 한 번에 쓰러질 상대가 아니었다. 하지만 고국원왕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먼저 돌진했다. 그의 강철투구 뒤에서 번뜩이는 두 눈은 이미 전장을 장악한 자의 눈빛이었다. 근위병 중 한 명이 창을 머리 위로 곧장 내리찍자 왕은 정확하게 칼을 들어 받아냈다. 충격에 왕의 손목이 찌릿했지만 이내 힘을 주어 창의 각도를 틀어버린 뒤 재빨리 칼을 상대의 옆구리에 꽂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기 전 칼을 휘둘러 또 다른 병사의 방패를 깨뜨렸다. 파편이 튀며 근위병들이 잠시 당황하는 사이 왕의 말은 힘껏 뒷발을 차올려 병사들의 무리를 흩트렸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이들은 바로 우리 고구려의 왕이시다. 뒤따르던 고구려 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참전해 왕을 향해 날아들던 창을 막아내었다. 고국원왕은 그의 도움으로 보조를 맞추며 앞쪽에 집중된 적들을 향해 공격을 재개했다. 강렬한 검격과 우레 같은 함성이 뒤섞이며 주변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 지옥도가 펼쳐졌다. 이윽고 왕은 말에서 내려온 뒤 성문 안뜰로 난입했다. 계단 위에서 마지막까지 적을 지키려는 연나라의 장수들이 죽기 살기로 내려왔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거침없이 뛰어올라 창날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적의 빈틈을 향해 재빠르게 칼을 꽂았다.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에 연나라 장수의 눈이 흔들렸고 왕은 곧장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윽고 왕궁의 문이 부서지며 고구려군의 함성이 왕궁 안을 뒤덮었다. 왕은 앞서 처치한 적장의 시체를 밟고 올라서더니 붉은 갑옷에 칼을 닦으며 마지막 여력을 모으고 있는 연나라 병사들을 흘끗 노려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연나라 병사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를 직감했다. 도망쳐라. 너희들의 왕이라면 책임지고 나와서 맞설 것이다. 고국원왕은 낮게 읊조렸지만 그 한마디로 이미 그곳을 휩싸고 있는 공포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한편 그의 뒤로는 개마무사들이 다시 모여들고 진군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이 성은 고국원왕의 소나기에 놓여 있었다. 그의 용맹과 분노가 하나가 되어 성 안을 피로 물들였고 그 누구도 그 앞을 막아설 수 없었다. 이처럼 고국원왕의 맹렬한 투혼과 살기 어린 기백은 전장을 휩쓸었다. 개마무사들이 강철 투구와 방패를 울려대며 적을 압박하는 와중에도 오직 가장 두려운 존재는 왕 그 자신이었다. 모용이를 찾겠다는 그의 포효가 울려 퍼질 때마다 연나라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거나 뒷걸음을 치다가 서로 부딪히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허우적댈 뿐이었다. 대적할 수 없는 위세가 바로 고국원 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었다. 왕이여 항복하라. 더 이상 너희에게 희망은 없다.
고국원왕이 왕궁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다. 모용위는 그제야 비틀거리며 왕좌를 내려왔다. 고국원왕의 눈에 모용위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모용위에게 다가가 갔다. 너는 나의 선왕의 묘를 파헤친 자다. 고구려의 수치를 그대의 피로 씻을 것이다. 모용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간절히 빌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모용위는 몸을 떨며 고국원왕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에 휩싸인 눈은 그의 생명이 곧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연나라의 왕궁은 이미 고구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왕의 신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포로가 되었으며 왕궁 안에는 모용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국원왕은 모용위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검끝이 모용위의 목 근처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살려달라. 선왕의 묘를 파헤치고 태후와 왕후를 포로로 끌고 가서 능욕했던 자가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건가? 모용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건 제 조상들이 한 일입니다, 대왕님. 저는 그 죄를 사죄드리겠사오니 제발 목숨만은. 고국원왕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모용위의 턱 밑을 살짝 그었다. 모용위의 얼굴에 미세한 피가 흘러내렸다. 조상들이 한 일이라고? 네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죄를 잊었단 말이냐? 네가 연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만으로 그 죄는 너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모용위는 겁에 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아 피와 먼지가 섞였다. 대왕님, 제가 저희 연나라의 모든 금은보화와 군사력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연나라가 고구려의 속국이 되어도 좋으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고국권왕의 얼굴에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성 안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연나라의 황궁을 불태워라. 모용위의 피로 이 성을 정화하고 연나라의 더러운 역사를 모두 불태워라. 고구려의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성안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곧바로 궁궐의 벽과 지붕이 불타올랐고 불꽃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왕궁의 기둥들은 불길에 휘감겨 점점 무너져 내렸고 연나라의 궁궐은 한순간에 거대한 화염 속에 휩싸였다. 고국원왕은 모용위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몸을 결박한 채 업성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놓고 포위한 연나라의 백성들과 잔존 병사들에게 외쳤다. 이것이 바로 너희 연나라의 왕이다. 고구려의 영혼을 짓밟은 자,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이자의 피를 보며 너희는 고구려를 두려워해야 한다. 모용위는 더 이상 왕의 자태도 위엄도 없었다. 그는 비참하게 결박된 채로 온몸을 떨며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고국원왕은 천천히 그의 앞에 다가가 날카로운 검을 들어 올렸다. 이 검은 우리 선왕의 묘를 더럽힌 너희 왕족의 피를 끊을 것이다. 고구려를 모욕한 대가는 곧 너의 목숨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고국권왕의 검이 모용위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피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모용위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 광경을 본 연나라의 백성들과 남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왕의 참혹한 최후를 지켜보며 저항의 의지마저 상실한 채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고국원왕은 모용위의 잘린 머리를 높이 들어 보이며 성을 바라보았다.
연나라의 수도 업성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고 있었다. 연나라의 왕궁은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었고 고구려군은 성안을 휘젓고 다니며 연나라의 잔존 세력을 철저히 섬멸했다. 고구려군은 모용위의 처형을 시작으로 연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들은 연나라에 저항하는 군사들을 남김없이 베어 넘겼고 왕궁의 황족과 관리들 역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어다냈다. 연나라의 군사들은 항복을 외쳤지만 고구려군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연나라의 병사들은 그들의 목이 잘려나갔고 그 피가 왕궁의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국권왕은 성안에 남은 연나라 병사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명령했다. 모든 적을 섬멸하라. 연나라의 피로 이 성을 정화하라.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마라. 계마무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미친 듯이 전장을 휩쓸었다. 그들은 성안의 골목마다 숨어있던 연나라 병사들을 찾아내어 목을 베었고 연나라의 관료들은 하나둘씩 고구려군의 칼끝에 목숨을 잃었다. 연나라의 병사들은 방패를 들고 저항했지만 고구려군의 거대한 도끼와 창의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칼이 방패를 가르고 방패 너머의 목이 잘려나갔다. 연나라의 백성들은 성의 바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성문은 이미 고구려군에 의해 막혀 있었다.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자들을 잔인하게 사냥했다. 말발굽에 짓밟힌 병사와 백성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였고 성의 계단과 대례는 피가 고여 있었다. 고국원왕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다. 그는 연나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업성을 무참히 짓밟으며 고구려의 복수를 완수하고 있었다. 고국원왕은 성 안이 정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천천히 왕좌가 있었던 자리에 섰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불타버린 기둥의 잔해들이 그의 발밑에 널려 있었다. 왕좌는 이미 불의 타재가 되어버렸고 성벽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고국원 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붉은 연기와 화염이 뒤덮여 있었고 성안의 모든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제 너희 연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왕의 혼이 이 복수를 보며 기뻐할 것이다. 고국권 왕은 고개를 돌려 업성의 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성문 위에 걸려있는 모용위의 머리는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고국권 왕은 그 머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러 피를 털어냈다. 연나라여, 이것이 너희의 최후다. 고구려를 건드린 대가를 알았으니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라. 그날 밤 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연나라의 백성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연나라의 군사들은 고구려군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다. 업성은 피와 불길로 뒤덮였고 연나라의 왕조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고국권왕은 승리의 피로 물든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백제의 차례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불꽃이 피어올랐다. 연나라의 수도 업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연나라 왕 모용위의 목이 고국권왕의 검 끝에 떨어진 그날, 고구려는 과거 잃어버린 자존심과 영토를 되찾았다. 연나라는 고구려의 분노와 복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고
그들의 황족과 귀족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고구려군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고구건왕은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번 전투에서 추구한 것은 단순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고구려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연나라를 멸망시키고도 이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나라가 빼앗아갔던 요동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부하 장수들과 참모들에게 천천히 말했다.